죄송해요. 내가 다 버리고 나올게. 성재를 향한 수빈의 대담함. 지역의 경고에 혼란스러워진 은호. 고성희의 계획은 과연 성공할까? 한편 순이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져 갔고 영란은 고성희에게 폭탄 발언을 하게 되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어느새 수빈과 성재는 마지막 데이트를 앞두고 있었죠. 마지막은 어떤 데이트가 좋을지 수빈은 생각합니다. 설레임도 잠시 이내 침울해하는 그녀. 이 데이트가 끝나면 성재 오빠와도 끝이겠지? 하지만 곧이어 수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데이트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은 설레요. 오빠랑 함께 하는 시간이니까. 고민 끝에 수빈은 교회에 있는 산의 둘레길 산책 코스를 생각했습니다. 오빠, 편한 옷 입고 와야 해, 알았지? 성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얘가 또 어딜 가려고 그러지? 궁금한 마음에 내심 기대가 살짝 올라왔죠. 둘레길에 도착한 수빈과 성재. 주위는 붉고 노란 단풍이 가득했죠. 경치를 보며 성재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수빈. 오빠, 와보니 너무 좋지? 이렇게 자연을 봐줘야 힐링된다고. 오빠를 위한 힐링 코스야. 수빈은 밝게 웃으며 말했죠. 성재는 그런 수빈이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녀석 3번의 데이트 모두 나를 생각해서 준비했구나. 둘은 천천히 걸으며 자연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케이블카. 수빈은 어린아이처럼 케이블카 안에서 신나서 말했죠. 저기 봐. 경치가 정말 예쁘지? 성재는 수빈의 그런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수빈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성재. 둘의 눈이 마주치며 케이블카 안의 공기는 어색해지고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흐르며 서로의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밤이 되고 수빈의 집 앞이었죠. 어서 들어가. 오늘 즐거웠어. 수빈은 성재의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었죠. 이 데이트를 끝으로 성재가 자신을 안 만나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수빈은 성재에게 용기 내어 말합니다. 오빠, 우리 좀 더 있으면 안 될까? 마지막 데이트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걱정 마. 오빠랑 외박했다고 말 안 하면 되잖아. 성재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지혁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나는 못 참겠던데. 안 참아지던데. 계속 같이 있고 싶고 생각이 난다고. 성재는 수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녀석,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어. 하지만 성재는 말합니다. 수빈아, 그럴 순 없어. 어서 들어가. 성재가 간 뒤 수빈은 아쉬움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성재의 마음도 복잡해져 갔죠. 성재는 바쁜 일상 중에도 자꾸 수빈이 떠올랐습니다. 짧았던 3번의 데이트였지만 수빈이 자신을 위해 데이트를 준비했다는 것에 대한 뒤늦은 감동을 느꼈죠. 마지막 데이트 이후 연락 없던 수빈이 궁금한 성재. 이 녀석 진짜 신경 쓰이네. 성재에게 수빈의 예쁘고 귀여운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죠. 결국 성재는 수빈에게 전화를 합니다. 수빈아, 이번엔 내가 데이트 신청할게. 우리 몇 번 더 만나보자. 며칠 동안 침울해하던 수빈은 성재의 말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은호는 지혁에게 고성희가 의심스럽다는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은호야, 너무 이상하잖아. 처음부터 잘 생각해봐. 그건 우연을 가장한 접근일 수도 있어. 지혁 선배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은호는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지혁의 말대로 천천히 되짚어보기 시작합니다. 처음 만난 건 지하철이었어. 평소엔 운전하시는데 그날따라 지하철을 탔어. 그리고 나한테 쇼품 작업을 의뢰했고. 그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일부러였을까? 의심이라는 감정이 마음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곧 고성희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진심 같은 울림이 자꾸만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혁은 은호의 망설임을 알았던 듯 했습니다. 은호야, 가족에게는 아직 말 안 했지? 절대 간이식은 생각하지 마. 그 사실을 어머님이 알면 너무 상처받으실 거야.
지역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선배, 저 먼저 일어나야겠어요. 밖으로 나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뒤엉켜 있었습니다. 정말 나를 잃어버렸던 게 아니라 찾은 이유가 간 때문이라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검사 결과 적합 판정. 그 문자가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망설이다가 은호는 지역과 했던 얘기와 함께 수정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수정아, 사실은 나 적합 판정이 나왔어. 수정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럼 진짜 이식해줄 생각이야? 아니, 잘 모르겠어. 수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나도 사실 너 친엄마라서 말하기 조심스러웠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어. 그 말을 들은 은호는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말 나는 이용당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오해일까? 고성희가 은호에게 보내온 문자를 우연히 본 이후 은호에게 서운한 순이. 자신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은호가 괘씸하면서도 은호의 속마음을 모르니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은호는 순이가 자신을 대할 때 미묘하게 피하는 느낌이 들었죠. 엄마가 요즘 힘들어서 그런가 하고 좀 더 신경 쓰자고 생각합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은호가 조용히 오픈 전 테이블 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너더러 나 대신 일하래? 내가 너 일만 시켜먹는 엄마야? 순이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호가 한 번도 내 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끝까지 숨기는 은호에게 순이는 괜시리 화가 났죠.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은호.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순이는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왜 그러는데 말해봐요. 그 이사장님이라는 사람 말이야. 너랑 도대체 무슨 사이야? 그 말에 당황하며 놀란 눈으로 순이를 보는 은호였죠. 엊그제 저녁 준비하는데 식탁 위에 올려놓은 너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길래 우연히 보게 됐어. 은호야, 너 지난번 강호가 너한테 매몰차게 대했을 때 혹시 그래서 DNA 등록했던 거야? 그때는 강호가 정신이 나갔었대. 강호 진심 아니야. 너도 알잖아. 엄마, 내 말 좀 들어봐요. 순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은호의 말을 듣기 시작했죠. 아니야, 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날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려서 찾고 계실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등록을 했던 건데 마침 그분이 알고 보니 이사장님이었어요. 순이는 강호의 말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고 말을 들으니 다행이라고 느끼면서도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순이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천천히 생각해 보았죠. 친부모 생각은 전혀 안 하던 은호였기에 갑자기 어떤 계기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 너가 친부모 찾고 싶은 마음 엄마도 존중해. 그런데 어쩌다가 찾을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동안 전혀 친부모님들 생각도 안 하고 살았었잖아. 은호는 엄마의 기분을 살폈죠. 엄마, 죄송해요. 이사장님하고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사장님이 쌍둥이 중 한 명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사정이 생겨 그 아이가 버려졌다고 생각할까봐 너무 슬프다며 얘기해 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버려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다면 나를 계속 찾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등록했어요. 순이는 느낌이 좀 이상했지만 은호를 존중했죠. 그래서 그 이후는 생각해 본 거야? 은호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혹시 그분들이 나를 애타게 찾으실까봐 이렇게 좋은 부모님 만나서 잘 살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내내 죄송하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차라리 속이 시원해졌어요. 순이는 그런 은호를 보며 속상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호야,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너는 친부모 찾을 권리 있어. 그런데 엄마한테 숨기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던 게 너무 서운했어. 기분은 당연히 좋진 않지. 엄만 너가 단 한순간도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주면 좋겠어. 우리 딸 혼자서 애 태웠겠네. 그 말에 은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은호의 마음을 알고 난 후 오해가 풀린 순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은호를 기다리는 또 한 사람. 고성희는 초조했습니다. 은호야, 검사 결과 나왔니?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적합으로 나왔어요. 정말이니? 그렇구나,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하지만 복잡한 마음이 밀려온 은호. 거절의 표시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이사장님, 죄송하지만 전 그냥 검사만 했던 거예요. 아직은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은호의 예상 밖의 말에 당황한 고성희. 그래, 그럴 수 있지. 너무 갑작스러웠을 거야. 미안하다, 은호야. 전화를 끊고 고성희의 손은 떨렸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둘렀나? 내가 뭔가를 놓쳤어. 그날 밤 고성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우진을 생각하며 은호에게 문자를 하죠. 그날 밤 결국 은호의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은호야, 미안했어. 너한테 너무 큰 부담을 줬던 것 같구나. 지금 너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내 상황 때문에 널 배려하지 못한 것 같아. 이사장님, 괜찮아요. 고성희는 이대로 은호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작정하죠. 은호야, 있잖아. 너의 쌍둥이 오빠가 이식을 못 받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데 너가 이식해준다면 내가 다 버리고 나올게. 우리 옛날처럼 우리 가족같이 사는 거야. 그 말에 난감해하는 은호. 그 순간 멀리서 강호와 순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두 사람의 심각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나, 여기서 뭐해? 고성희는 급히 자리를 피하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구나. 내가 몰골이 좀 그래서. 나중에 제대로 인사드리러 다시 올게. 은호는 엄마와 동생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들킨 것처럼 놀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 이 밤의 심각한 분위기로 누굴 만나고 있었던 거야? 강호는 궁금했죠. 순이는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솔직히 말해. 지금 무슨 일이야? 은호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소중한 우리 은호한테 어떻게 만나자마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넌 어떻게 바로 검사받을 생각을 했니? 은호야, 이건 아니지. 순이의 말을 들을 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죄송해요, 엄마. 강호는 생각했죠. 지금까지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지켜준 사람은 우리 누나였어. 이제 내가 지은호를 지킬 거야. 누나 간이식이라니 절대 안 돼.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야. 은호는 가족들의 말에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 고성희에게 전화합니다. 이사장님, 죄송해요.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전화를 끊고 계획대로 되지 않은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지르는 고성희였죠. 한편 영란은 엄마가 혹시 바람을 피우나 의심스러워 지완과 함께 미행하기로 결심하죠. 지완은 영라에게 너 설마 이사장님이 바람 피는 것 같아서 그래? 그 말에 영란은 그냥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엄마가 뭐 하는지 뭐 하고 다니는지. 고성희는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가는 우진을 데리고 계속 병원을 가야 했죠. 또다시 집에 거짓말을 하고 우진이 있는 남양주로 갔습니다. 그 뒤를 어느새 몰래 쫓아온 영라와 지완. 지완은 영라가 생각보다 대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도착한 고성희가 들어간 별장. 그냥 가자, 영라야. 괜히 불안해. 지완은 영라가 걱정됐습니다. 오빠가 몰래 들어갔다 올 수는 없겠지? 그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 그건 안 돼. 그때 마침 우진을 태운 고성희의 차가 병원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영라야. 방금 이사장님 옆에 누가 있는데? 자세히 안 보였던 영란은 엄마의 바람을 확신하며 뒤를 계속 미행하자고 하죠. 한참 뒤 대학병원에 도착합니다. 영란은 엄마가 혹시 바람을 피워서 임신을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영란은 포위망을 좁혀갑니다. 그때 아픈 우진을 휠체어에 태우고 가는 고성희가 보였죠. 영란은 그 자리에서 크게 놀라게 됩니다. 우진 오빠가? 유학 가 있어야 하는 우진 오빠가 왜? 놀란 영란은 참지 못하고 고성희에게 다가갑니다. 엄마, 우진 오빠가 왜 여기 있어요? 오빠 상태가 왜 그런 거야? 우진 오빠 어디가 아픈 거예요?
영나야, 너가 어떻게 여길 왔어? 영나는 미행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그때 지환이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영나가 점심 먹은 이후로 속이 많이 안 좋다고 해서 왔어요. 일단 이따가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이 실장님도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사장님 귀에 들어가지 않게요. 집에 오는 내내 영나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우진 오빠가 많이 아파 보였어. 저렇게 될 때까지 왜 집에 얘기를 안 했던 거지? 지환은 영나의 눈치를 살피며 말합니다. 그럼 그 별장에 너의 오빠가 살고 있었다는 건가?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너의 오빠는 어딘가 아팠고 유학이 아니라 요양을 하고 있었던 거네. 지환의 말에 영나는 생각하죠. 요양할 만큼 아프다는 건데. 그리고 엄마가 요즘 그런 말을 하셨어. 신경 쓸 일이 많다고. 그날 저녁 영나의 방에서 낮에 못다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엄마, 우진 오빠는 어디가 아픈 거예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많이 아파 보였어요. 고성이는 영나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혹시라도 박진석의 귀에 들어갈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영나야, 엄마 말 잘 들어. 우진이 상태 아빠가 알게 되어선 절대 안 돼. 우진이는 장차 회사를 물려받아야 돼. 그런데 아픈 우진이에게 네 아빠가 회사를 물려주겠니? 회사에는 관심도 없는 성재에게 물려주겠지. 그러면 네 아빠가 공들여서 세워놓은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 성재는 회사에 관심도 없어. 우진이라면 잘 이끌어갈 거야. 그래서 우진이가 아픈 걸 네 아빠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단다. 알겠니? 우진이의 상태가 더 궁금했던 영나는 말하죠. 알겠어요. 비밀로 할게요. 대신 우진 오빠가 어디가 아픈지 말해주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미 영나가 그 모습을 본 이상 영나에게는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우진이 간이식을 받을 만큼 상태가 안 좋아. 놀란 영나는 말합니다. 만약 이식을 못 받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고성이. 영나는 생각합니다. 우진 오빠와는 추억도 많이 없고 친하진 않은 관계였지만 그래도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만큼 우진이가 불쌍히 여겨졌습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며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영나는 재벌남과의 결혼을 하기 싫었고 엄격한 체중 관리도 하기 싫었죠. 무엇보다 엄마의 그늘을 벗어나 자기 자신을 찾고 싶었습니다. 영나는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고성희에게 말합니다. 엄마, 우진 오빠 간이식 제가 할게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 같아요. 대신 저를 놔주세요. 결혼 취소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예요. 고성희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영나가 유일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영나의 말이 어처구니 없이 들려서 안 된다고 크게 화내고 싶지만 하루빨리 우진에게 이식을 해야 했기에 영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나의 눈빛엔 처음 보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경고로 시작된 은호의 의심, 진실을 마주하게 된 순이의 눈물, 그리고 우진을 살리기 위해 결심한 영나. 모두가 서로를 지키려 했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진실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반드시 선택해야만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이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